자, 얼마 전에요. 기재부가 1가구 1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될까 하고 이걸 갖다가 설문조사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쓱 올렸다는 거예요. 작성자는 기재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주체와 내용을 보면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현행 세제를 그대로 둘지 폐지할지를 지금 여론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1가구 1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사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나중에 이제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안 매긴다. 그 왜? 이 사람은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좀 살다가 파는 거는 지금은 안 매긴다는데 이거를 계속 안 매겨야 되냐 아니면 여기도 세금을 매겨야 되냐 떠보려고 슬그머니 이걸 질문함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1.4%가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비판이 나오기를 국민 다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설문으로 슬그머니 올려놓고 결과를 갖다가 떠보는 게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납세자의 날 행사 연설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그런 제도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연설문에 설정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실무자가 실수했다. 또 앞에 설문조사도 실무자가 뭘 모르고 그랬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쓱 했다가 실수를 절대 안 하고 실무자들은 더더욱이나 공무원은 복지부동인데 시끄러워질 일을 안 하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정권이 지금 경제가 불황해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더 뜯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혜택들을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더 받아내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 면제를 없애서 또 세금을 받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썩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올해 초에 시끄러웠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도 썩 이주열이가 이야기하고 박성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고 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발을 빼지만은 한간에는 금값 달러값이 뛰고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한마디로 매사를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 앞에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됐는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뜯어낸 돈부터 제대로 써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감시를 안 하니까 지금 정권은 정권대로 막 풀고 자빠졌어요. 오죽하면 오늘 정권 팬도는 한겨레조차도 이번에 무슨 취업이 20만 명 늘었다 하면서 초단기 취업자가 35만 명이 늘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이런 좋은 데는 확 줄고 어디에서 늘었느냐? 업종이. 자, 도소매, 숙박, 음식점 알바들 하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뭐 레크레이션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 보건은 미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하면 17시간짜리 이하 초단기 알바들만 늘은 거예요. 과거에 한 명 하던 일을 그 사람이 일주일에 뭐 17시간 이상인가 하면 주휴수당인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초단기 알바로 일자리를 쪼개가지고 지금 막 주는 거예요. 과거에 한 명이 50시간 일하던 알바를 17시간으로 쪼개니 몇 명이 쪼개겠습니까? 서너 명이 쪼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4명이 취업했다. 1명이 일자리를. 아이고, 취업자 늘었다.
자, 그리고 줄어든 건 어떤 자리들이 줄어들었냐? 제조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자,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늘어난 거는 뭐겠어요? 정부가 돈 풀어가 일 시킨 게 정부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이거죠. 이게 제일 많이 늘었어요. 12만 4천 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이거 취업한 사람들이 사는데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554억,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이게 뭡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30%를 올려버렸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업주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면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업주들한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 대신 무슨 4대 보험이니 뭐니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부가 일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16개월 만에 17만 명한 엉뚱한 사람한테 퍼줘서 돈을 554억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신문이 보도한 게 아니라 고용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아가냐? 사업자 배우자가 받아. 그러니까 사업자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도 이거 받으려고 월급 탄척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거나, 퇴사자가 회사에 없는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업주가 속여서 빼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거 작년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권고하려고 1000명을 채용했다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라고 곳곳에 가가지고 설득한다고. 그러니까 걔들도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었다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53억의 돈이 부적격자에게 쓰였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이 지급한 예산이 한 3조쯤 되는데 3조 중에서 2조 5천억쯤 지급을 했고, 올해도 이 돈이 지금 2조 8,2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 이상이 지금 부정으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알랄리 들어가야 될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을 엉뚱한 놈이 받아 챙기고 이거 권유한다고 돈 또 비정규직 채용해서 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라고 쇼하고 이래저래 돈을 이렇게 내버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옛날에 1월 달에 이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실태 문제점을 갖다가 그걸 권유하던 직원들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막 대상도 아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권하기도 하고 전화 돌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합동 점검반을 꾸렸어요. 조사 결과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인 등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간 애가 2만 709명. 그리고 이들에게 총 229억 8,100만 원이 잘못 지급됐고요. 그래서 규정상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처음부터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한테 돈을 지불한 게 서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월급이 지급 기준에 있죠. 얼마 이하 되는 사람만 준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줄 수 없는데도 일자리 안정지급 자금을 받은 사례도 24,428명으로 223억 8,2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19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에 월급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23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간 게 2만 건이 넘었고, 퇴사를 해서 아예 그냥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사례가 12만 8,550명으로
100억가량이 나갔습니다. 또 허위 신고를 통해 안정자금을 처음부터 부정수급한 사람도 247곳으로 2억 8,800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사 부정수급된 것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세금 554억은 전체 퍼주는 돈, 지금 작년 올해 이래 준 돈이 얼마입니까? 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조 몇천억인데 거기서 뭐 한 554억 사고 났다고 문제냐? 그래서 작년에 2조 한 5천억 정도 퍼줬는데 그 중에서 554억 한 2%가 사고 났어요. 자, 올해도 또 사고 나겠죠. 그래서 이런 돈은 돈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니죠. 자, 윤지호가 뭐 지 정인이라는 정인이 뭐라고 그렇게 유세를 하고 권력하고 기획 입국한 것처럼 보이면서 온갖 쇼를 하고 다니고 김재동이나 손석희나 김어준이가 그거 데려다가 쇼를 하고 거기에 홀랑 속아가지고 돈을 또 1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 400 몇십 명이 지금 소송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이 개인한테 한 거니까 당한 사람이 멍청하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윤지호가 국고를 낭비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그 한국당의 의원을 했던 박민식 변호사, 검사 출신이죠. 자, 이 박민식 변호사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원래 경찰이 범죄 피해자한테 신변 보호를 해주게 돼 있는데 윤지호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데 초호화 호텔비로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경찰이 윤지호에게 돈을 낭비했다. 그래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민가병 경찰청장에 대해 고발장을 이렇게 국고 낭비로 제출했습니다. 말 되는 이야기죠.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입니다. 박 변호사는 윤지호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인 양 속여,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나왔잖아요. 지가 무슨 10년 동안 검은 옷을 입고 살았기는 뭔 검은 옷 입고 살아요. 스튜어디스도 아니면서 스튜어디스 옷 입고 이상한 데 다녔더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바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무슨 이상한 옷을 좀 작게 입고 무슨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뭐 별 것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 나놓고 신변 위협을 느꼈니? 24시간 생존 방송을 하니? 경찰에 무슨 스마트 신고 워치가 잘못됐니? 온갖 쇼를 했지요. 자기를 뭐 숙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바꿔달라는 도, 숙소 허접하다는 도. 그 숙소가 전부 국고입니다. 그리고 경찰 5명 경호까지 붙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윤지호에게 범죄 피해자 기금을 통해 3월 15일부터 4월 23일 서울 강남구 호텔 3곳의 숙박비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협박당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호텔도 옮겨 다녔어요. 쇼한다고. 그래서 총 40일간에 927만 4천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23만 1,800원이 나갔는데 경찰은 그동안 다른 피해자한테는 최대 5일 하루 9만 원 이하로만 임시 숙소를 제공했는데 최근 3년간 이런 제공을 받은 사람 1인당 평균 지원 기간이 1.6일. 법은 5일이지만은 1.6일이고 실제로 1박당 평균 지원액은 68,600원이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여관이나 이런 데를 해줘야지 이런 데를 호텔로 해준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경찰은 윤지호한테 24시간 전담반을 배치했고 윤지호가 사설 경호원이라고 고용한 사람들을 옆방에 숙박비까지 대줬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윤지호를 처음부터 정권이 기획해서 버닝썬을 물타려고 데려왔고 그래서 장자영 김학의를 시끄럽게 만들었다가 허지부지 대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윤지호가 갑이 되고 얘들이 이제 어리 돼 버렸죠.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윤지호가 거짓말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위협을 받고 신고했는데도 안 온다니까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 위에
지금 윤지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냐? 안민석 등 그리고 무슨 검찰의 과거사위 거기서 뭐 데리고 왔다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가 신고 안 한 부분에 비행기 티켓 값도 정부에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줬다는 말도 있고 자관 정부에서 왕복 비행기 티켓 값을 줬어요. 그것도 윤지호 한 명한테 줬는지 엄마하고 같이 왔다니까 엄마도 줬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검증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지금 기획 입국한 가짜에게 비행기 티켓을 대주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 값을 대주고 그 지가 데리고 다니는 사설 경호원까지 대주고 경찰 5명이 팀을 짜서 경호해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아까 앞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저런 식으로 낭비한 거나 지금 윤지호한테 돈을 낭비한 거나 또 있어요. 얼마 전에 1,550만 원 대전 대덕구청의 강연료. 김제동이가 강연 다니는 거는 지 자유예요. 지가 유명인이라서 셀럽이라서 그래서 유명인의 강연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뭐 회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김제동이가 얼마를 받고 하든가 그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정부 공공기관에서 김제동이한테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진짜 김제동이가 명성이 뛰어난 유명인이라서 원래 뭐 유명해질수록 강연료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게 시장 가격이라는 말도 틀린 거지요. 김제동 지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김제동이가 진짜 유료 강연을 해서 100명이 오는데 지금 1620만 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90분에. 그럼 100명이 오는데 1620만 원이면 한 명당 16만 원 정도를 내고 김제동 강연을 들으러 올래요 하면 거기에 논산에서 몇 명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자, 마치 무슨 자유일이 강연시장에 막 강연을 들으려고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관이나 또 무슨 권력과 관련해서 예민한 기업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자유시장 경제에서 극장에 김제동 강연을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티켓을 16만 원, 15만 원에 팔면 몇 명이 가서 본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뭐 김제동이가 그런 적이 있다. 그런 거는요. 옛날에 낙곰수처럼 야당일 때 무슨 뭐 그 문바들 무슨 뭐 노빠들 이런 사람 끌고 다닐 때 그때 이제 야당으로서 정권의 저항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 잠깐 특수시장이고 실제로 김제동이 같은 사람을 극장 같은 데 걸어놓고 무슨 뭐 국민회관이나 아트센터 같은 데 걸어놓고 이 토크쇼 해서 티켓 팔면 15만 원 주고 보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말장난에 가까운 힐링이니 뭐 인문학 강연이니 이런 걸 가지고 아이돌 공연처럼 티켓 팔면 누가 보겠어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몇백만 원씩 불러서 강사를 데려놔도 회사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동원 안 하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에서 2년 전에 김제동이가 1620만 원짜리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 9월 문정권 들어서죠. 9월 20일 논산의 그 훈련소 옆에 연무관에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행사에 시민 1,500명이 왔는데 논산시장 황명선이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료로 1,620만 원, 대덕구 1,550만 원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김제동이 부르려면 1,500~600만 원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는 이번에 대전 대덕에서 할라 했던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김제동이가 90분 강연했다. 아마 김제동이는 하나 정해놓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또 제목 바꿔서 새 거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사를 통해서 1,800만 원을 부르는데 10% 깎아서 1,62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연료는 논산시에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산시는 그동안에 소설가 등 유명인 초청 강연료로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산은 재정 자립도가 대덕은 16%인데 논산은 1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 지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김제동이 불러다가 1,620만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하는 이야기가 있죠. 대도시보다 문화나 이런 걸 접할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제공한다는데, 그런데 김제동이 강연을 들은 사람은 그냥 익살스러운 개그를 가지고 그냥 자중을 웃겼다라는데, 자, 이런 내용의 이런 액수의 예산을 쓰는 것이 옳으냐? 자, 논산시의 부의장은 뭐라는가 하면 당시 타운홀 미팅 행사 전체 예산이 4,500만 원인데 김제동이를 초청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확실히 칼라가 있는 사람이 뭐 정권 편이잖아요. 정권은 민주당이니까. 그럼 민주당 이 뭡니까? 시, 군, 구, 도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당 몇 명 돼요? 경북에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가 단체당을 다 하니까 그 단체장 한 데다가 김제동이가 집중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민주당 단체장들이 김제동을 한 바퀴 돌리면 전국의 지자체가 200한 수십 개 되잖아요. 그럼 그 한 바퀴만 돌아도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문재인이 베르겐 갔어요. 자, 이것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최소 4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이 오슬로 선언하고 갔으니 총리하고 정상회담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베르겐을 갔다가 베르겐에서 스위스로 마지막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르겐 방문을 노르웨이가 요청했다. 참 웃기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김정숙이 인도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전용기 타고. 그때도 인도에서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외 유람 묘사하는 거는 외교적 결례다. 그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중앙일보 칼럼 제가 읽어드린 거 그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지금 돈을 낭비하고 다닙니까? 자, 제가 이제 영국의 하원 의원들이 얼마나 빠듯하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고는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온 사방에 구의원, 시의원만 돼도 맨날 외유 나가고, 예? 국회의원 흉내내고 자빠졌어요. 가서 이제 어디, 뭐 술집 여자 불러달라고 폐지를 놨나. 자, 국회의원들도 외유 나가지요. 옛날에 국회의원 한 명은 외유 나가가지고 뭐 미국에서 국감 갔다가 식당에서 여종업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종업원이 국회의장한테 편지 보내고 난리 난 적도 있어요. 지금 김제동이니 윤지호니, 자, 그리고 문재인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지원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금이니 대통령이니, 자, 이렇게 돈들을 써제끼면서 세금을 무한대로 뜯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심지어 카드 소득공제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거부터 아껴 쓰고, 그래도 돈이 지금 나갈 때가 많아서 진짜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들 앞에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돈은 눈먼 돈처럼 펑펑 써제끼고 그냥 문재인 지지율을 위해서 가짜 일자리들을 몇 조씩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서, 또 지금 총선 앞두고 표 얻으려고 추경을 6조 7천억을 한다잖아요. 이 짓거리를 하면서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총리니 기재부가 시간만 나면 세금 뜯는 연구를 하고 자빠진, 이게 정상적인 나라니. 대통령부터 지금 놀러 다니고, 대통령 놀러 다닌다고 말을 하면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놀러 간 건 놀러 간 거지. 그게 놀러 간 게 아니라고.
노르웨이 정부에서 요청해도 안 해야죠. 지금 국가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딱 필요한 일정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물러나고 오면 그때 잘 좀 이렇게 구경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아야지요. 정부 돈을요, 이 눈먼 돈이에요. 그러니 밑에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카드 들고 다니면서 허구한 날 밥 처먹고 곳곳에서 다 세고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세금 내야 됩니까? 잘 쓰면요 세금 많이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 제끼고 돈 낭비하고 오용하는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낼 국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나쁜 놈들이지요. 진짜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야 됩니다. 제대로 쓸 때까지 세금 안 낸다고요.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래 돈 뜯어내는 데는요 어디서 그냥 맨날 남 덕만 치고 살아놓으니까 천재적으로 뜯어내려고. 거기에 비하면 옛날에 박근혜 정권은 세금이 부족하다고 담배값을 참 순진했든지 멍청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데모한 지 돈 안 벌고 지 세금 안 낸 놈들이 더 악질이라는 겁니다.